고객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출범 1년, 뱅크 오브 호프가 희망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뉴저지 연합교회 5대 담임으로 고한승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그는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교역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미주에서 열린 CCM 오디션 가스펠 스타스 최종 대회가 오는 9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퀸즈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기 위해 이웃사랑 찬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이수일 박사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어느새 가을의 문턱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백투스쿨을 앞둔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비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연합교회 5대 담임으로 고한승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체리힐 제일교회에서 뉴저지 연합교회로 파송을 받은 고 목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지난 27일 새 담임 고한승 목사 취임 예배가 열린 뉴저지 연합교회.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와 축하객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고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새 담임 목사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고 목사는 연합감리교 UMC 뉴저지 연회 존 쇼올 감독의 집례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호흡을 같이 할 때에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취임 예배는 뉴저지 연합교회가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손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첫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쇼올 감독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No, I have made you wonderfully so that you can be gracious, so that you can be grateful. So that you can be generous. 뉴저지 연합교회 장로부부 합창단은 고 목사의 지휘와 고스키 사모의 반주로 특송을 불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0여 년 전 고 목사와 함께 찬양했던 여호수아 중창단도 아름다운 특송으로 고 목사의 새 출발을 기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초대 담임 김혜종 목사와 2대 담임 나구용 목사도 참석해 새 담임의 취임과 부흥을 기도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지역 감리사 김진아 목사와 뉴저지 한인연합회 회장 도상원 목사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취임 예배에는 고 목사가 12년간 담임했던 체리힐 제일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교역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권사, 장로, 사모로 구성된 다양한 합창단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길 기원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향해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뉴저지에서 음악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찬양자들이 모여 지난 27일 필그림교회에서 연합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권사를 비롯해 장로와 사모, 어린이로 구성된 합창단은 축복송을 부르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뉴저지 교협 주최로 열린 이번 찬양제는 교협회관 건립을 위해 마련한 화합의 잔치입니다. 뉴저지가 이제 30회기가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뉴저지 산하 교협, 교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 5년 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합 찬양제를 시작해서 뉴저지 교협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7일과 8일 아콜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종교개혁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미주에서 열리는 CCM 오디션 가스펠 스타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출전한 젊은 크리스천 참가자들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관문을 통과한 톱10 선발자들은 오는 9월 2일 오후 7시 퀸즈 장로교회에서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올해 처음 미주에서 마련한 CCM 오디션 가스페스타스 도전자는 30팀으로 압축됐습니다. LA, 조지아, 애틀랜타, 메릴랜드 등 미주 전역에서 참여한 이들은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선발된 톱10 선발자들은 멘토의 지도를 받아 마지막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주 대회는 오는 9월 2일 토요일 오후 7시 퀸즈 장로교회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미주 대회는 심사위원장 윤원상 전도사를 비롯해 최명자 사모, 김유신 작곡가, 하영석 기타리스트 등이 심사합니다. 미주 대회 우승자는 오는 11월 10일 한국 C채널 기독교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가스페스타스는 CCM 가수 발굴과 함께 크리스천 공연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안 사람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합창단과 무용단이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뉴욕 목사회가 사마리안을 닮기 위해 연합 찬양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뉴욕 한인목사회는 지난 27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이웃사랑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뉴욕교회 회장 김홍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찬양축제는 합창을 비롯해 무용과 국악, 핸드벨 콰이어 등 12팀의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이들은 주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사명감을 갖고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 찬양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회는 크리스천 자녀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농아인교회와 월드미랄 등 3개의 단체에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이수일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상담과 대화를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안내하는 이 박사의 주님 사랑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박사는 브롱스 레바논 병원과 한인사회에서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며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더아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인과 청소년 힐링 캠프를 진행하며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안내하는 이 박사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만나실 분은요, 이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와 교육, 그리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 이수일 박사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나 자신을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배울 것 같는데요.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또 정신건강 상담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공부는 원래 체육적으로 서울 4대 체육과하고 대학원을 했고 체육교사로 이제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 유학을 왔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쪽으로 이제 레크레이션 치료, 정신과 입원병동에서 여기 와서 이제 대학원 공부 마치고 그리고 박사학위 그쪽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부족해서 이제 크리스천 그 사이코테라피 상담 대학원 또 하나를 더 하고 그런 도중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브롱스 레바논 병원의 정신과의 마약 정신건강 프로그램 하나 디렉터고요. 그 다음에 나약 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에 거기 외래 교수 또 시립대학의 보건통계학 교수, 한국 신학교 한두 군데 또 상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직도 감사한 거는 이제 교육 전도사로 협동 전도사 중고등부 한 6년 그리고 EM 한 2년 지금은 이제 지금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에베네zer 선교교회인데 거기는 한인 쪽으로 목회를 같이 이렇게 제가 같이 하게 되고요. 네. 제가 만나뵌 분 중에서 예. 가장 빠듯하게 시간을 쓰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에스더아 재단에서 힐링 캠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힐링 캠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단어라는 그 힐링 자체가 조금 오류를 드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러면 힐링 캠프는 제가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저랑 같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치유된 분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파서 블레임하고 쉐이밍, 네. 부끄러운 걸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남을 위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롤플레이를 시켜보면 자유자재로 누구 입장에 들어가서 롤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리더가 제가 훈련을 시키고 리더가 돼서 부담 없이 셀프 헬프 그룹으로 그래서 그룹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소통 그래서 이제 힐링 캠프에 그룹 이렇게 모형으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또 내가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이 고마워하네 나는 그 이야기 할 용기가 없는데 당신이 해서 나에 있는 거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요. 정말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많은 성장이 일어나지고 나만 그런 것이 열매가 아니고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그렇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인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예.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상담소에도 나타나는 게 판단받기 싫고 또 판단을 내가 많이 한다는 것. 아,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러고 내 눈 속에 있는 것, 들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이슈들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판단을 안 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엠퍼티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나도 어릴 때 그래서 이래야 되나요? 근데 너 왜 그거 못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세, 2세들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우리는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시적이고 네. 또 이렇게 수직적인 데 비해서 우리 2세들은 학교 문화에서 배우는 게 수평적으로 그래서 인간 존중에 대해서 자기의 자율성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자기하고 동의를 받아서 해갔으면 좋겠다. 이 차이에서 많은 인간을 접근하는 철학적인 이슈 같아요. 그러시구나. 지금 계속해서 브롱스 레바논 병원에서 정신 상담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요. 한인과 또 여기에 사는 미국인들과의 그런 차이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많이 다른가요? 제가 모시고 섬기는 분들은 감옥가도 오고 호meless고 굉장히 바닥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mandated 프로그램 안 가면 사회 보조 안 해줘 이 수준까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에 온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강제로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율성이 상당히 이제 절충이 됐는데 와서 그룹에서 조금 어울리면 굉장히 깊게 오픈을 잘 하죠. 그러면서 변화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우리 쪽으로 이제 한인타운으로 오게 되면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우리 문화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양반 또 쌍놈 이런 쪽으로 구분된 그리고 나의 약한 것을 보여주기 싫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상담을 받는 자체도 내가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이게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자존심이 강할수록 힘드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담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내가 스스로 하면 되지라고 그런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참 좋은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문제를 스스로 나중에 상담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했는데 보니까 더 아프더라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문제를 봉합하고 또 이제 박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요. 치료 방법 중에 탁구를 통해서 치유를 또 하신다고 해요.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어떤 활동이나
외부적인 운동을 통해서 뭔가 치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탁구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은 이제 기술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자신감이 형성되면 이제 전문가들이 삶에서 어떻게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시키는 네. 그런 것을 보통 뭐 탁구만 치고 간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것이 나중에 퇴원하거나 또 가정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의미를 대할 때 그때 진정한 테라피스트가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정신과에 입원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자살 환자를 두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도 계속 자살 생각으로 때가 기회만 보면 자살할 걸 찾잖아요. 그런 약을 투여를 해서 조금 안정시키는. 근데 일반적으로 상담 톡 테라피가 잘 안 되죠. 그때는 이제 미술, 음악 이렇게 간단하게 레크레이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과거의 취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거는 약이 들어왔는데 증상이 조금 가라앉는지 집중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좀 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박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이제 체육교과 예. 이제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미국으로 오시게도 됐는데 예. 그런 스토리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님을 만난 개인적인 그런 만남에 대한 첫 사랑의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집사람 제가 서울대학교 체육과 이제 학생으로 2학년 때 네. 제가 서울대학교 탁구부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캡틴을 네네. 저한테 맡겼습니다. 거기는 이제 체육과는 저 혼자밖에 없고 네. 취미 활동을 하는 일반 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사람은 이제 간호학과 탁구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 가르쳐서 네. 탁구로 연애하면서 결혼하게 되는데 네. 이 집은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저는 안 믿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비신자이셨구나. 저희 불교 고등학교 때는 마산 고등학교 다닐 때 지방에서 불교 학생 회장을 목탁도 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와, 네. 그때 불교 학생회를 간 거는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아주 힘들기 때문에 집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증이 좀 있고 고3 때 좀 힘들지만 자살 시도 아닌 자살도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 학생회라는 거는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휴식처라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때 집사람을 이렇게 네.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연애 4년째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 저기 프로포즈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섭섭했던 게 빨리 전도해서 교회 데려가지는 않고 결혼은 안 된다 이야기를. 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석사 장교 실패해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돼요. 서울 상로여중에서 한 6, 7년 근무를 하다가 근데 군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러다가 집사람이 제가 또 조기 축구회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축구 가면 축구 잘한다고 술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침 본인이 가는 교회 그 당시에 과천교회인데 네. 과천 저희들이 살았거든요. 과천교회 가는 걸 포기하고 향림교회 명동 성당 옆에 있는데 오후에 1시인데 이제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축구도 하고 싶고 가고 싶기도 따라가야 되겠고 갔는데 거기서 막 뭔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당시 김호식 목사님이셨나 기장 쪽이었는데 조국을 위해서 막 설교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요. 그때 뜨겁게 마음속에서 이제 한인사회 정신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시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지 미국 병원에서 많은 사람 치료가 되는데 한인 사회 이게 병원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에스다 파운데이션 하는 거는 커뮤니티 아웃리치에서 환자 대접이 아니라 네. 그냥 뭐 무료로 또 하기도 하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라이빌리티 이슈가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들이 아팠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이번에
뉴저지에 갔을 때도 뉴욕에서 월요 그룹에 계시면 한 10서너 분이 가셔서 보조로 이분들은 롤플레이가 자유자재로 되니까 네. 뉴저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네. 금방 동화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이제 조금 트레이너들을 더 키워서 이거를 분포를 조금 이렇게 확산시켜주는 개념 그런 것이 하나의 마지막으로요, 우리 박사님께서 가장 소중히 생각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가 이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데 지도자로서 어떻게 마음을 사는 이런 도구적인 도전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말씀드린 앞에서 디모데전서 후서 2장 20절 보면 그쪽으로 보면 지도자로서 사람들 자극하지 않고 온유하게 감동 주며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이제 교육의 테마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미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예. 오늘 박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삶이 바뀌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에 힘써주시고 예. 제가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짧지만 정말 깊이 있는 대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중 유학생 출신들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중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집중 추적할 것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현재 연방당국은 우선적으로 이들을 적발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물론 예술 특기자 비자, 종교 비자,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등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비자 소비자들이 해당됩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취업 영주권 받기가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속 기간도 대폭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을 사칭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노인 대상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보호기관 거래개선협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메디케어를 통해 부목을 주겠다 또는 간병인이 부목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해왔다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메디케어국의 발신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쉽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개선협회 관계자는 메디케어는 이미 기본 정보를 갖고 있고 집요하게 개인정보를 묻더라도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메디케어 번호는 크레딧카드 번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싱 일대에서 권총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두 중국어로 피해자를 위협했으며 범인들은 총기와 야구방망이, 강목 등으로 무장한 채 침입해 현금과 물품을 강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감시 카메라에 잡힌 범인들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적 폐지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법 시행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DACA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모든 혜택을 전면 중단시키거나 갱신 마감일까지만 수혜자들의 혜택을 유지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를 강타하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최대 도시인 휴스턴을 중심으로 3만 명이 대피한 상황이며 45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스턴 한인 밀집 지역도 침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0여 한인 가구가 보트로 구조됐으며 휴스턴 한인회관에 대피소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휴스턴의 연평균 강수량 절반가량이 이틀 만에 쏟아진 가운데 폭우는 더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7만 5천여 명이 지원했지만 이 중 약 70%가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총 지원자의 3분의 2수가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내놓은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은 연소득 12만 5천 달러 이하의 가정에 속한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었지만 이를 잘 모르고 신청한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총알택시, 로켓 배송 등 속도로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빠른 길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빠른 길보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